이제 하반신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텝은 8번입니다. 여기 좀 부분 도색을 해뒀는데, 노란색은 흰색 스페이서 밑색을 한번 올린 이후에 그 다음에 노란색을 1회 도포했어요. 근데 노란색 반색이 좀 어렵죠. 저는 항상 좀 노란색이 어렵더라고요. 붉은색은 좀 나은 편인데, 이게 라카입니다. 노란색. 여기도 이제 부분 도색했으니까 이제 접촉제 묻지 않게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넓은 쪽이 이제 아래쪽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코어 파이터가 이제 체결되고 상반신과 하반신을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단하게 제대로 부착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화이트 부분은 도색이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수지로 가도 되겠네요. 튼튼하게 부착이 돼야 되겠죠. 다리도 접착식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안쪽에 제가 눌러줄까요? 충분하게. 대략 90도로 꽂았는데 이제 맞추면 되겠죠. 됐습니다. 가이드핀이 있으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고, 가급적이면 도색된 부분에는 손 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죠. 바로 저기 이제 스크래치라든지 그죠, 이렇게 또 까질 수 있으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하반신 부착이 됐고, 9번 단계에서 다리 부착인데 지금 요 굳을 시간 동안 좀 내비두고 10번에서 코어 파이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40번, 41번. 제가 여기는 블루가 한 3가지 정도 라카가 있는데, 여기 색상은 이제 브릴리언트 블루라 그래 가지고 좀 밝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작업을 해둘게요. 여기는 이제 제가 미리 작업을 해둔 거죠. 얘는 이제 순접으로 가야 되겠네. 갖고 내부에 있는 도출되는 부분은 이렇게 여기 이제 라카 이렇게 칠해뒀습니다. 대적으로는 얘가 41번, 그리고 안쪽에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수납이 되는 것 같네요. 그죠? 이렇게 다 걸리고 쭉 끝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접착제 바를 때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네요. 끝에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쪽에 잘못 바르면 안 될 것 같네요. 본딩 하겠습니다. 잡기는 좀 안 좋네요. 끝에 그 아웃라인만 제가 본딩하고 내부적으로는 제가 하지 않도록. 근데 지금 접촉제 바른 이후에 다시 또 순접 바르기는 어려우니까 바를 때 잘해야 되겠죠, 그죠? 좀 본딩을 잘하려면 좀 밀접할 필요가 있어요. 굼뜨기에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위치는 좀 안 맞는 느낌인데. 이렇게 됐고, 파톤도 지금 잘 맞죠. 그리고 여기 이제 파일의 탑승 부분은 이제 스카이블루, 좀 밝은 하늘색이죠, 그죠? 이렇게 부착이 됐고, 다음 파트는 이제 그 코어 파이터 바디 66번, 21번. 코어 파이터는 접이식 윙이 사용되는데, 우측이 67번, 67번, 반대쪽이 좌측이 68번. 이런 부분은 이제 한계죠, 그죠? 이제 가동식 부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부득이 조형은 했는데,
너무 잘 부러지는 부분은 그죠? 여기 좀 지느러미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릴 때도 별로 안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좀 가지고 놀면은 좀 이렇게 몇 번 움직이다 보면 힘 좀 주다 보면은 틱 부러져 버리면은 이제 뭐 접착하면은 가동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참 아쉽죠, 그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표면이 얘는 뭐 제재 생산 정도 이제 그죠? 거의 건물 같은데 표면 처리가 이렇습니다. 좀 금형 상태가 거의 이제 간 거죠, 그죠? 포스트 건담 제일 처음에 나왔던 얘는 이제 금형을 제대로 손보지 않는 이상 이 상태로 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되고 이 부분도 이제 이렇게 몸통에는 이제 제일 이제 부피를 줄여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가동식으로 되어 있네요. 핀이 돌기 부분이 나와 있고 막 이렇게 가동되는 파츠 이렇게 꽂고 접착하는 거는 좀 까다롭고 좀 번거롭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럼 접착해야 될 부분은 여기는 제가 화이트니까 레드를 좀 칠해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접착은 부위는 대략 여기 그리고 사이드 부분인데 날개를 잡아주는 부분이니까 거기는 접착하면 안 될 것 같고 끝부분만 접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접이 그죠? 요령껏 한번 접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는 제대로 확실히 가고 그리고 호면 접착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컴파이터 그 기수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근데 지금 가이드핀 없고 접착 면적도 넓지 않아 가지고 이게 좀 까다롭네요. 그죠? 접착되는 부위가 많이 없기 때문에 힘 받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의지해가지고 지금 하고 그대로 딱 올릴게요. 이제 묻었다 지금. 나 폭이 좋구나. 여기 좀 묻었습니다. 묻었죠, 약간. 이렇게 접히고 날개 접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하판이 제대로 접착이 돼야 돼서 나중에 뜯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은 저기 하판도 제가 색을 같이 칠했어야 되는 건데 좀 톤 차이가 있네요. 여튼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은 가동식이죠, 그죠? 이렇게 접히고 오케이 됐습니다. 됐고 여기 뭐 좌우 구분 없는 거네요, 그죠? 요즘은 워낙 또 방대하게 건담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코어 파이터만 나오더라고요, 대용으로. 한번 사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배기 노즐, 이건 제가 이제 레드로 칠해뒀고 락합니다. 그리고 수직미 꼬리 날개, 그건 제가 이제 이렇게 투톤이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칠해뒀죠. 얘는 이제 지금 뭐 색 다 칠했으니까 잘라도 되죠. 에어 인테이크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안쪽으로 수납되는 건 아니고 그냥 싸는 부분이구나. 이것도 이제 가이드핀 같은 게 안쪽에 좀 튀어나오면 더 좋은데 어쩔 수 없네요, 그죠? 그냥 요령껏 잘 이렇게 맞춰야죠. 이게 고전 프라의 어려운 부분이면서 묘미죠. 도색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저기 너무 많이 바르지 말고 하단부는 그렇게 칠해도 되구나. 하단부는 제가 이제 순접하지 말고 무수지로 가고 상단부만 순접으로. 하단부는 그냥 칠하면 되겠네. 왜냐면 접착성은 그 강도는 수지가 훨씬 낫죠. 플라스틱에는. 순접은 비트는 힘에 약해요, 특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걸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이렇게 부착을 해줘야 나중에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가능하죠. 또 신속하게 바로 또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제 예전에 만들 때도 제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 옛날 저기 300원 500원 퍼라 이런 거 작은 거 만들다가 이런 대형 1000원짜리 만들면은 그죠?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뜨는 게 좀 단차가 있네. 이렇게 일단 가겠습니다. 코파이터 에어 인테이크 부분, 그리고 뒤쪽에 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 저기 뭐죠? 부분 도색되어 있으니까 접착제 특히 또 주의하시고, 얘는 내부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라 가지고 괜찮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저기 접착제를 잘 발라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까다로운데. 순접으로 가겠습니다. 무수지, 무수지나 수지는 또 번질 것 같아요. 순접으로 여기만. 상부만 좀 단단히 돼도 되겠죠, 그죠? 나머지는 지금 딱 보니까 사이즈가 단자 때문에 접착제 제대로 안 붙을 것 같아요. 윗부분 안이라도 제대로만 들어가면은, 그죠? 됐습니다. 됐고. 수직 미익은 점선이니까 접착은 아니고 이제 꽂아주게 되네요. 튀어나온 게 뭐죠? 원래 필요한 부분인가? 아닌데 이건 좀 잘라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때 딱 들어가네요. 이렇게. 특히 날개 부분 아까 보셨죠? 저기 그 고정핀이 너무 가느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다루시고, 부러지면은 이거 수습 안 됩니다, 제대로. 황당봉으로 어떻게 뭐 이렇게 살리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상하판도 이제 제가 순접으로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조심해서 다뤄야 되겠죠. 코파이터 부분은 됐고, 이게 또 저기 랜딩 기어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도 이제 꼽았다 뺐다 하게끔 그 핀을 설계한 것 같아요. 여기 3, 4구, 메인 랜딩 기어 저기 휠은 좀 약간 한 개만 있으니까 22번 여기 쪽이죠. 큰 놈으로 12번으로 가고, 그리고 메인 랜딩 기어 이제 그 후방에 있는 녀석은 그냥 끼운 방식이네요. 39, 25 공통이네요. 39번 두 개로 지탱하고, 그리고 좀 작은 그 바퀴 25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노즐 랜딩 기어는 이제 접착을 해야 되네요. 접착하기 전에 이제 바퀴를 끼우고, 바퀴는 완전히 이렇게 자유도가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뭐 회전은 되네요. 접착 부위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이 부분은 확실하겠죠, 그죠? 이 부분은 이제 반따개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같이 밑단까지 바퀴에 접착제가 묻을 일은 없어서 좋네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80년대 이렇게 만들어 본 로봇들이 어떤 것들은 기억이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퍼스트 건담은 기억이 별로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만들어도 옛날 추억이 확 되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못 받거든요. 힘들었던 뭐 1028이나 뭐 오거스, 오르가스 이런 얘네들은 좀 기억이 많이 좀 났는데, 얘는 기억이 별로 안 나네요. 그리고 메인 랜딩 기어는 그냥 바퀴만 꽂아두는데, 타이어하고 휠 부분에 이렇게 2단 저기 디테일이 한쪽만 있어요. 양쪽으로 안 돼 있어요. 부러지진 않겠죠. 여기도 힘드네. 그래서 돌아갑니다. 됐습니다. 여기 됐고, 그럼 얘는 꽂아만 주면 되는 거죠.
이제 얘가 이렇게 들거든거리나요? 일단 꽂아봅시다. 꽂아주고 또 빼야 되니까 세게 꽂지는 않을게요. 타이어가 외부로 나가게끔 대략 한 요정도 꽂으면 될까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노즈 부분 앞으로 빼야 되네. 어휴. 빼야 꽂을 수 있네요. 그리고 이제 홀이 두 개로 돼 있고 이렇게 되네. 이렇게 꽂아주면 되네요. 야, 역시 또 부분 두색 해주니까 좀 봐줄만 합니다. 그죠? 이렇게 코어파이터. 코어파이터는 완성입니다. 이렇게 됐고 다음은 이제 무장인데요. 무장은 뭐 좀 부담 없이 이제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해도 되겠죠. 그죠? 56번, 7번. 크게 이제 볼 것도 없죠. 이거는 뭐 반타기에다가. 대신에 이제 자를 때만 파츠 손상만 안 되게끔 자르면 될 것 같고, 여기 조준경 부분은 같이 되네요. 됐고, 이 부분은 조준경을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러너 게이트 자르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 방금 자를 뻔했는데 아니어서 제가 지금 찍습니다. 라이플건 빔 라이플이라고 되네요. 빔 라이프로 잡기가 좀 안 좋습니다. 지금 접착제 바르려고 그러는데 접착제를 좀 뭐죠? 다 바르지 않고 듬성듬성 바르면 될 것 같아요. 뒤쪽도 좀 손 닿는 부분은 좀 조심해가지고 됐습니다. 얘도 도색은 거기 블루 계열이었어요. 블루 그레이. 나중에 주먹하고 같이 이제 그렇게 회색 계열로 이제 해줄 놈이죠. 총구 끝부분 딱 뒤틀리는 거 상당히 보기 싫으니까 그거 좀 주의하시고. 됐어. 좀 노답인 게 조준경이라고 해야 되죠. 이 부분이 지금 뭐 구멍이 나 있어 가지고 끼우는 게 아니네요. 저는 뭐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접합입니다. 돌기 부분이 지금 고정 핀이 없다 보니까 조준경 부분 접착이 좀 까다롭습니다. 옆을 맞추면은 앞에 안 맞고, 앞을 맞추면 옆에 안 맞고. 이 조립의 어떤 즐거움, 조립감을 좀 해치는 녀석이죠. 그죠? 이제 좀 맞췄네요. 그죠? 뒤.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하이파 바주카라고 되어 있어요. 하이파 바주카, 하이퍼 바주카 4는 여기 이제 있죠. 77번. 역시 버스트 간다면 박스아트처럼 얘가 있어야죠. 빔 차별이나 라이플건보다 이게 좀 더 박력이지 않습니까? 밖으로 뺐네요. 형태, 이 빅 사이즈 길이에다가 형태까지 좀 복잡하니까 면은 내부로는 못 넣은 것 같습니다. 밖으로 빼서 좀 그 마지막에 했나? 이게 설계를 이렇게. 그리고 뒷부분은 74호 74, 얘가 75, 75, 그죠? 79, 80번. 좀 잘 부러질 것 같은 녀석이라 가지고 주의해야 되겠네요. 부족값도 조립 한번 해볼까요? 얘도 좀 잡기가 좀 안 좋네. 이렇게 초점 맞추게 된다네요. 치우고, 어휴, 접착제 튀면 또 일을 망치죠. 그러니까 발사 기믹은 예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설정의 어떤 디자인을 좀 훼손하기 싫었나 봅니다. 따로 또 발사되는 포 같은 게 하나 더 있잖아요. 그죠?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구입하는 소년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지만은 뭐 예로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가이드핀이 한두 개는 보였는데, 얘도 도색을 하면은 저체 전부 다 나오는데, 이제 그레이, 블루 그레이 쪽으로. 저체가 왜 이리 많이 묻어나죠? 손에 좀 묻었나 보다. 얘 좀 이렇게 떠줘. 가이드핀이 여기 있었나요? 그건 아닌데. 조립성이 조금 아쉽네요, 얘는. 원래 또 옛날에 이렇게 만들 때 여기 보면 저자체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묻고 그랬나 봅니다. 길쭉하고 얘네들이 옛날 우리 고전팔 한국 걸로 기준으로 얘기해 드리면은 휘고 이러니까 금형의 정화선도 떨어지고 막 잘 안 맞았죠, 옛날에 얘기할 때는. 그리고 이게 2분할로 이렇게 나눴구나. 이제 굳이 나눌 이게 진짜 탄창이죠, 그죠? 나눌 필요는 없는데 가이드핀도 없고 뭐 대충 한 느낌. 얘는 여기까지 하면은 더 힘들었나 봅니다. 이게 뭐 비틀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더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풀리는 게 아닌가. 가이드핀 없으면은 뭐 알아서 눈대중으로 잘 맞춰야 되겠죠. 됐습니다. 됐고. 너무 많이 다듬을 필요는 없겠죠. 여기 있으면은 뭐 됐죠, 그죠? 이렇게. 분할식으로 써도 괜찮은가? 접착할게요. 됐고, 손잡이 부분은 제가 딱 가려가지고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얘가 이렇게 가동식으로 된다는 건가요?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거 굳지도 않았는데 화날라. 이건 통짜로 되어가지고 딸깍 끼우게 하면 되잖아요. 달력이 있으니까. 이게 좀 형상이 복잡한 꼴이 되나요? 이렇게. 또 작업하기 까다롭잖아요. 이게 또. 일단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가동이 되는 거겠죠, 그죠? 손잡이 같긴 한데. 됐습니다. 이렇게. 바주카포가 총 17이죠. 이제는 치워두고 여기 하반신 쪽, 여기 골반 쪽도 이제 접착이 단단하게 됐겠죠. 그러면 이제 붙여도 되고, 발은 더 긴 쪽이 바깥으로 나가는 쪽이 그 해당되는 위치니까 여기 이제 오른 다리, 왼 다리. 그리고 여기 접착은 핀만 접착하면 될까요? 핀은 지금 걔네 이렇게 흘렁거리니까 가급적이면은 붙는 부분을 단단하게 다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핀보다는 이쪽을, 그죠? 공략을 해가지고 접착되는 면적이 좀 많은 쪽에 핀도 칠은 해둘게요. 여기 많네요.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딱 제대로 쓰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기도 빨리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고점퍼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스냅 키트, 요즘 최신 기술 들어간 그 반다이 스냅 키트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요즘 키트 만들다가 고전으로는 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건 또 빠지는. 워낙 까다롭잖아요, 이게 얘네들이. 다리 위치 딱 잘 제대로 맞춰야 되겠죠.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딱 얘가 굳으면 되겠죠. 측면을 봤을 때도 측면에서는 좀 기우는 감이 있는데 파트 하나 빠뜨렸네요. 제가 여기 잠깐만 이 부분은 잘 굳지도 않고 특히 붉은색이 더 지금 접착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뻥 뚫렸는데 이상하죠. 이쪽에 여기 부착을 하는데 여기 좀 엉성하게 좀 하다 만 부분이 속으로 숨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잔여물 같은 게 좀 보이고 밀핀 자국입니다. 접착에 뭐 강도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 여기도 조금이라도 좀 부착을 해주고 위치는 얘가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더 하진 않았네, 그죠?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부분이고 무장됐고 뒷장으로 이제 그 최종 단계로 가는 거네요, 그죠? 방패하고 발사대는 됐고 여기 로켓포 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 실드 는 도색을 해줬죠. 노란색, 흰색 그렇게 두 군데만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되고 저기 스티커라고 해야 되나? 이게 스티커 같은 거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두 개구나. 두 개. 아마 투명장 같은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좀 더 간소화하기 위해서 C로 스티커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스티커도 지금 두 개가 붙어야 되죠. 안쪽에서는 좀 큰 사이즈 부착을 하겠습니다. 약간 좀 투명 아크릴판 느낌. 안쪽에서는 자리는 있는데 약간 작게 잘라줘야 되잖아요. 자리가 들어가도. 그죠? 조금 탱태가 안 맞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그죠? 보이죠? 그리고 외부에서는 좀 작은 형태로 이제 부착을 해줘야 돼요. 느낌의 스티커가 좀 작을 것 같거든요. 속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끝까지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결국은 안쪽 스티커하고 맞닿게 되는 부분인데 제대로 들어가야죠. 들어갔는데 그냥 스티커를 내비두면은 먼지 같은 이물질이 스티커 풀 때문에 부착을 해서 보기 싫어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클리어판 하나면 되는데 무언가 절감일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드 테두리 하고 실드 손잡이 두 개만 떼내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세 패널이죠. 끝에 숨어 있네요, 손잡이가. 이게 뭐 고정 돌기 같은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면으로 그냥 부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착은 무수지로 하면 더 편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 끝부분이 노란색이 또 있어야 되네. 생각 못했네.
이 정도 디테일은 제가 생각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칠해줄게요. 노란색 부족 부분. 레드 방패 부분에 뭐 도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도착하면 되죠. 지금 이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먼저 나오면 보기 싫으니까 소량만 제가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려 그러면은 건담을 좀 많이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키트도 한 번 만들었을 때하고 두 번 만들었을 때, 세 번 만들었을 때 완성도가 달라지니까 얘도 한번 여러 번 만들어 봐야 지금 저는 수십 년 만에 이제 만들어 보니까 두 번째지만은 딱 해도 기억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뭐 두 번 만들어 보는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잘 됐나요? 뭔가 좀 다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 들어갔구나. 사이드가 살짝 좀 잘 안 붙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걔는 이제 펴놓으면 되겠죠. 되는 느낌이 나죠. 반대쪽도 내 포인트는 확실히 되는 거죠. 됐습니다. 끝부분 노란색을 제가 생각 못하네요. 여기 지금 이렇게 홀이 있어가지고 저는 뭐 꽂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일단 여기 사각형의 자리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제 접착을 그냥 하면 되네요. 튼튼하게. 그렇죠? 정면보다는 위아래 쪽이 더 이렇게 저쪽에 발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떠는 느낌이란 거죠. 수직만 잘 맞추시고, 그죠? 이렇게 수직 맞췄고 실드 다 됐습니다. 뭐 로켓 부분은 뭐 부담 없이 이제 뜯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파츠를 거의 다 썼기 때문에 로켓포 몸통 부분,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뒤쪽이구나. 그림상 뒤쪽은 이제 막혀 있는 부분 30번, 그리고 앞쪽이 28번. 그리고 레버가 들어가는데 또 조준경 같이 된 부분이 이제 29번 여기 있죠. 잘라내고 52번. 로켓포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인데 이게 일부러 나오는 부분인가? 이렇게 나오고, 스프링은 어디에 들어가죠? 스프링은 그냥 여기 그냥 고정만 되는 부분이거든요. 스프링이 너무 약해서 지금 이게 발사가 될지 좀 의문이에요. 이렇게 좀 걸어주고 접착을 해야 되겠네요. 접착하고, 잡기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근데 얘도 앞뒤로 캡이 있기 때문에 고정은 확실히 되겠죠. 야, 이게 80년에 나온, 80년인가 81년에 나온 거죠. 80년? 역사적인 그런 것도 있네요. 퍼스트 건담이니까. 첫 건담이니까. 얘 빡빡하죠, 얘는. 이거는 이렇게 꽂아주고, 구멍 있는 쪽은 얘를 꼽되, 접착을 해주는 게 맞는데,
접착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꽉 끼니까. 뒤쪽도 제가 얘는 접착해야 되겠다. 헐렁해요. 헐렁한 부분은 접착하고 꽉 끼면은 굳이 그 필요 없죠. 네. 방향이 있네. 이거 좀 좌우로 놀아가지고 지금 잡아주긴 했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조준경처럼 된 부분은 위치가 잠깐만요. 이 부분인가 봅니다. 여기는 여기 튀어나온 부분은 잘라낸다.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앞을 향하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접착. 유색이 왜 이렇게 좀 많이 했는지 모르겠네요. 됐고 미술 포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거는 잘라주고 이런 부분은 접착제 바를 때 까다롭지 항상 많이 묻어나니까 어릴 때도 이런 부분은 좀 별로 안 좋아했는데 됐습니다. 하나 더 뭐 하는 게 하나 더 하죠. 이렇게 반딱의 원통형 파트 접착제 안 묻고 잘 접착하기 핀셋 하기도 좀 안 좋은데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손에 많이 묻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비틀림이 없어야지 내부에 잘 들어가서 바사도 원활하게 되겠죠. 그죠? 코어 파이트를 따로 이제 빼둔다면은 몸통에 들어가는 이제 프레임 거치대라고 할까요? 그걸 이제 좀 작업해 주라고 됐네요. 그래갖고 이 폭탄은 그냥 발사는 아니겠죠. 발사되는 게 따로 있으니까 분리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연장되는 파이프를 접착하라고 되어 있네요. 됐습니다. 거치대죠, 그죠? 백팩 등판만 붙이면 이제 완성입니다. 생각외로 이제 예상외로 제가 좀 삽질은 별로 안 했죠. 얘도 헤드 꽂는 부분 말고는 여기는 그냥 꽂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접착하지 않고. 근데 얘가 설정에서는 회색 같기도 했는데 일단 이렇게 꽂아두고 돌기가 나와 있네요, 그죠? 색상은 미디엄 블루라고 되어 있고 얘는 그냥 꽂아둬야 돼요. 이게 어디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잠깐만 핌 샤벨은 그냥 교차하게끔 꽂아두게 됐네요. 이렇게 크게 닿진 않네요, 그죠? 이렇게 되고 프레임은 여기 지금 구멍이 나와 있죠, 그죠? 제가 위아래 따로 구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프레임이. 이렇게 확실히 깊게 꽂혀야 되나? 상반신은 도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손 많이 안 타는 게 좋죠, 그죠? 그냥 그릇만 두라 이런 뜻이구나. 그릇만 두고 얘도 코레만 얘부터 해야 되나? 그리고 얘를 이렇게
완성입니다. 프로파일까지 무장, 실드, 그 다음에 바주카, 라이프로 이렇게 도색을 해주니까 그래도 좀 봐줄만 합니다. 고전이지만은 부족하지만은 턴테이블에서 좀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때 좀 돌리면서 한번 보고 확실히 저기 퍼스트 건담은 이제 3컬러가 이제 이렇게 뭐지 설정색인데 부분 도색 미리 해주고 조립해 보니까 뭐 저 효과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시간도 좀 많이 줄일 수 있었고 화이트도 칠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물 색상도 크게 이런 블루하고 옐로우, 레드와 이질감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뭐 나름 재밌는 어떤 건담 조립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컬러 부분은 제가 이제 에나멜 푸드색을 한번 칠해 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히 한번 도색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한번 카메라 켜봤습니다. 일단 에나멜 주먹 부분이 약간 국방색 느낌이더라고요. 그린 계열이라 가지고 좀 그레이인 줄 알았는데 에나멜 제가 좀 국방색 느낌 나는 게 지금 딥 그린이 있어 가지고 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팔레트는 제가 그냥 이렇게 쓰고 버릴 거니까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나멜을 이렇게 좀 드러내요. 필요한 만큼. 그리고 이것도 엎으면 안 되니까 잘 닫아 두시고, 그리고 이제 농도를 좀 맞춰야 되는데 어떤 건 좀 묽은 게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좀 그죠? 좀 희석이 된 게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좀 희석이 어느 정도 돼 있어 가지고 그대로 칠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원래 칠할 때는 에나멜 신너 X20번입니다. 그걸 이제 이 요드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좀 따라 주시고 그죠? 그럼 얘를 이제 섞으면 희석이 되죠. 그죠? 적당한 점성을 맞춰야 되니까. 점성을 맞추지 않으면은 부착국이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펴바를 수 있도록 이제 신너하고 비율을 맞춰줍니다. 신너가 부족하면 신너를 좀 더 넣어야 되겠죠, 그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점성이 딱 좋아요. 그리고 바르고 또 부족하면 신너를 좀 발라주고, 그리고 붓에 충분히 이제 에나멜을 묻혀준 다음에 이제 한번 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해물이 있어가지고 지금 앞에 카메라를 두니까 좀 쉽진 않은데 한번 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색이 좀 뭐죠 영향을 받을 색이었으면은 그 서페이스를 한번 칠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칠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2회에서 3회를 칠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그 풋자국이 많이 좀 나지 않도록 하긴 하는데 좀 포커스를 두고 칠을 해볼게요. 근데 얘는 이제 보통 그 무광은 풋자국이 많이 안 나요. 그 성격상 유광이 좀 많이 나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펴바르듯이 발라줍니다. 원래는 접착하기 전에 바르는 게 제일 좋을 수 있는데 그건 안 되죠, 그죠? 약간 좀 묽은 것 같아 가지고 다시 좀 신너를 더 섞어 주겠습니다. 적당하게. 이건 뭐 작업자의 이제 감각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딱 정확하게 게 어떻게 뭐 저기 비율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발라주고. 칠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주의하고 그 다음에 좀 잘 펴바르게끔 한쪽은 많이 페인트가 몰려 있고 한쪽은 페인트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만 잘 펴바르는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광은 좀 부담을 좀 많이 안 가지시고 해도 되니까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나가 필요하네요.
한쪽 홀 부분도 좀 칠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쉽진 않은데 이것도. 반대측도 일단 1회 초벌할 때 잘 펴발라 주면은 2회, 3회 때도 그 표면이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또 그대로 그 효과대로 또 깨끗하게 발라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신나하고 에나멜 페인트의 비율을 맞추는데 좀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주의를 기울이면 될 것 같아요. 도색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안쪽에 블랙으로 이렇게 미리 칠해뒀으면은 더 좋았을 뻔했는데 뭐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칠을 하게 됐네요, 그죠? 표면의 두께입니다. 그 에나멜 페인트에 이거 좀 부족하면은 또 신나를 조금 같이 썼고 그 비율을 잘 보고 그죠? 점성만 맞추면은 크게 어려운 게 없죠. 붓칠하는 스킬은 이제 좀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니까 그건 뭐 크게 뭐 부담 가질 부분도 아니죠.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안 발라진 부분은 색이 엷고 좀 많이 발라진 부분이 두껍게 되니까 그 부분을 체크를 잘하면 되겠죠, 그죠? 초벌인데 좀 이따가 이제 마른 이후에 이제 모습을 보면은 좀 더 효과를 알 수 있겠죠, 그죠? 됐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손을 좀 탄 것 같네요, 그죠? 칠할 때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겠죠. 칠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린 계열인데 저도 회색으로 생각했는데 그린일 줄은 몰랐네요. 진정 난 몰랐었네. 됐습니다. 잠깐 이렇게 두고 좀 굳을 시간에 다른 색을 한번 칠해보자고요. 이 바주카포, 그 다음에 이 책가방 백팩 레드죠, 그죠? 근데 여기 그레이를 칠할 건데 얘도 이제 레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색 화이트를 칠했습니다. 화이트, 그리고 얘는 라이트 그레이 칠했는데 이제 다 떨어져 가지고 그냥 그 위에 다시 화이트 발랐어요. 그래서 이제 붉은색에 회색 올리는 것하고 흰색에 회색 올리는 거하고 색이 그 발색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 통일감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밑색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린 이후에 이제 여기는 디테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붓도 그냥 적당히 아무거나 해도 되겠죠, 그죠? 저 그냥 문방구에서 사는 싼 붓입니다. 그럼 얘는 약간 이제 블루 뭐 그레이나 그런 뭐 푸른색 계열의 회색인데 여기 지금 미디엄 블루가 있으니까 얘를 제가 칠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는 지금 이렇게 이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뭐 스틱으로 이제 잘 휘쳐주시고 일단 도료가 밑에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죠? 용해제가 위로 떠 있고 이렇게 요즘 보니까 이 페인트 이렇게 흔들어서 섞어주는 그런 전동 도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좀 번잡해지니까 손으로 하면 되겠죠. 잘 휘저어주시고 임시 팔레트에 이제 드러내겠습니다. 근데 대략 저기 다시 주워 담기는 좀 안 좋으니까 그 필요한 만큼의 양을 좀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많이 소요될 것 같거든요. 페인트를 너무 여러 번 자꾸 하면은 좀 뭐죠? 스틱도 더러워지고 번거로워지니까 이왕이면은 좀 적당하게 양을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뭐 좀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는 이것도 좀 다 발라내면 되겠죠, 그죠? 닦아주고 스틱은 바로바로 닦아주시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칠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점성을 한번 보는데 좀 진해요. 좀 묽어요.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신내를 섞어서. 감이 왔죠. 적당하게 이제 섞였습니다. 이제 녹았죠, 그죠? 신내에 이 에나멜이 잘 녹았고 잘 섞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발라주시면 되는데, 가급적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죠?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하는 게 아니라 결이 있으면 한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펴서 펴 발라주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또 펴 발라주시고, 펴 발라주시고, 확실히 밑색을 화이트로 올리고 바르니까 회색 색감이 그대로 잘 발현이 되죠, 그죠? 됐고, 이렇게 이제 붓자국은 거의 안 남았죠, 그죠? 막 굳으면서 특히 또 무광이니까 더 이제 붓자국이 잘 안 남게 돼 있어요. 기술이 좋다기보다는 뭐 페인트가 좋은 거죠.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가급적이면은 방향을 맞추시고 결을 맞춘다고 해야 되죠. 이 방향은 좀 제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신나 좀 섞고 잘 섞어주시고, 됐습니다. 적당하네요, 감이. 하면 이제 이렇게 또 이 부분을 또 내려주시고, 결로 맞추고, 미리 칠했던 부분에 자꾸 붙이 가면은 붓자국이 생기니까 가급적이면은 다시 가지 않게끔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그대로 같은 결로 끝도 마무리도 깨끗하게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됐습니다. 여기 안쪽 이런 부분은 미리 해줬어야 되는 건데, 가급적이면은 하지 않게끔 하고, 밑도 빠짐없이 페인트가 너무 넘쳐나서 이렇게 다른 쪽 영역을 또 침범하지 않게끔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안쪽도 안 보이는 쪽도 좀 더 칠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죠? 다 칠할 거, 속 부분을 다 칠할 건 아닌데 또 노출돼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가려줄 필요가 있겠네요. 일정 부분만. 그러면은 그 빔샵을 꽂는 부분도 일정 부분 육안으로 보이죠, 그죠? 다시 또 잘 섞어주시고, 그 부분도 좀 칠해줄 필요가 있죠. 또 마찬가지고. 됐습니다. 자, 이 부분만 남았는데 한길 방향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블루 그레이 계열인데 붓자국이 이제 굳으면서 굳는 게 아니라 이제 건조되면서 붓자국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제 이따가 보면 확인해 볼 수 있고, 얘도 이제 그대로 가겠습니다. 네, 레드에다가 칠하는 거하고 색이 다르니까 페인트가 좀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라이플건에 하는 것까지 하고 다 체크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얘도 이제 가급적이면 한결 방향으로 펴바르듯이
페인트 용량이 더 필요하겠어요. 좀 많이 따라낸다고 따라낸 것 같은데 좀 더 부족한 느낌이네요. 표면에 어떤 그 발색 효과 보고 한 번 더 칠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지금 근데 1회 초벌할 때 깨끗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은색으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다 칠하면 안 될 것 같네요, 그죠? 흰색 부분은 남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흰색 위에다가 은색을 올리는 게 더 색이 좋으니까 한 방향으로 계속 돌리면서 됐습니까? 지금 짙기 때문에 지금 돌리기가 힘드네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신나를 발라주고 좀 많이 고인 부분은 좀 퍼뜨려 줘야 되겠죠, 그죠? 다시 한길 방향으로 됐습니다. 됐고 에나멜 페인트가 이게 지금 펴바르기가 꽤 괜찮은 편이라 가지고 포토색 하시는 분들은 아크릴과 함께, 그죠? 아크릴 수성과 함께 많이 사용들 하시죠. 저는 이제 거의 에나멜을 쓰고 있으니까 아크릴은 잘 모릅니다. 아크릴을 조만간 아마 아크릴도 칠할 거예요. 제가 아크릴 칠할 그 색이 아크릴이 있는 게 나와가지고 그거 한번 칠해야 될 것 같아요, 조만간에. 이제 빠진 부분 없나 한번 봐주시고, 뒤쪽에 좀 남았구나. 캔 스프레이 도색을 하더라도 구석진 부분에는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포토색은 또 필요해요. 자, 라이플건까지 뭐 뚝딱 됐습니다. 이 초벌인데 지금 붓자국이 뭐가 좀 묻긴 묻었네. 붓자국이 지금 별로 티가 안 나죠. 신느하고만 잘 이렇게 섞으면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하네요. 색이 좀 너무 묽었나. 됐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에나멜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